무섭게 성장 중인 중국의 디자인 산업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그런데 줄곧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오던 중국이 이제 디자인에 관심을 쏟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키워드 하나, 디자인은 사치야인데요. 근데 래퍼 같았죠? 네. 자, 중국의 디자인이라는 말은 사실 정말 요즘에나 들어봤었지 예전에 중국의 디자인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네. 뭔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기 전 상황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경 씨 90년대 이후 태sek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뭘 떠올리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역사책에서 사진이라고. 봤어요. 네, 조금 더 살아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와닿으실 것 실질적인 경험을 좀 같습니다. 아니죠, 얘기해 저도 주시죠. 들은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는 디자인에 치중할 새가 없었다고 해요. 무조건 튼튼하고, 무조건 저렴하고, 또 무조건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이 좋은 것, 여기에 치중했던 게 1차 목표였었던 거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였는지 이와 같은 인식이 중국을 좀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나라 이런 인식을 주게 된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제품 생산은 여기 이렇게 위에 있는데 디자인은 밑에 있다 보니까 더 네.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좀 한 예를 들어보자면 2009년 기준 독일의 전체 GDP에서 이 산업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0.55%였다고 하는데요. 네. 적은 것 같지만 이 같은 기간 중국의 GDP에 대입해보면 약 3,721억 위안, 약 63조 4천억 원이라는 와. 금액이 되는데요. 와우. 네, 이보다 2년 늦은 2011년 중국의 산업 디자인 시장 규모는 독일의 거의 100분의 1에 가까운 46억 위안, 7,800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뭐 201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니까 그 사이에 중국 디자인이 급속도로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산업 디자인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또 중국이 여기에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거 없으면 또 잇몸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디자인 인재들이 없다고 포기할 수 없겠죠. 기업들이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둘. 디자이너 라이라이라이, 디자이너 두 팔 벌려 환영해입니다. 디자인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중국은 부족한 디자인 산업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중국의 대기업들이 높은 연봉으로 이제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채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중국의 한 취업 사이트를 봤더니 3년 차에서 5년 차 경력자 기준으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디자이너의 월급은 최저 250만 원에서 시작해서 최고 600만 원까지라고 하는데 우와. 이 정도면 뭐 중국인들이 느끼기에도 많은 수준 아닌가요? 그쵸. 이 정도면요. 제가 지금 전향을 해서 직종을 바꿔서 포토샵부터. 포토샵부터 빨리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중국에서도 상당하게 높은 임금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수한 디자인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기업들의 노력도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눈을 해외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 기업들이 해외 우수 디자인 인재들을 기업을 끌어들여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샤오미와 화웨이가 대표적인데요. 샤오미는 프랑스 디자이너 필립 스탁을 초빙해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필립 스탁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샤오미에서 영입을 했다는 거네요. 네. 어쩐지 요즘 날이 갈수록 샤오미가 예뻐지고 있다고 하더니 네. 다 이유가 있었네요. 사실 샤오미는 처음에 뭔가 모방 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다가 가성비가 괜찮은데 하다가 요즘에 예쁜데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네. 네, 필립 스탁을 영입하고 나서 제작된 미믹스 시리즈를 보면요. 여기에는 전면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가 달린 하부를 빼면은 모두 이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그런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일명 괴물폰으로 불리면서 디자인으로 굉장히 찬사를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오미 미믹스 나왔을 때 현지 반응을 기억해 보면 우리 옛날에 애플폰 처음 나왔을 때 막 너 몇 차야? 너 이제 한 달 기다려야 돼? 나 2달 기다려야 돼? 했던 그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반응처럼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에 질세라 화웨이도 해외 디자인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바로 애플의 디자인 분야 임원이었던 디자이너를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한 건데요. 이 조약돌 같은 둥근 원형의 이 아너매직 스마트폰 시리즈로 세계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화웨이의 위상을 올려놓는데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보미 씨가 말씀해주신 아너매직 스마트폰은 화웨이에서도 가장 완벽도가 높은 디자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뭔가 디자인이 S전자와 L전자를 합쳐진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하고요.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 예전에는 한 80% 정도는 다 사과 애플을 썼는데 요즘 화웨이로 많이 갈아탔어요. 네. 근데 이유인 즉슨하니 핸드폰 살 때 어떤 거 제일 많이 고려하세요, 여러분은? 솔직히 디자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디자인? 디자인이나 뭐 화질. 기능? 기능? 가격. 셀카? 가격이요, 가격. 가격. 가격도 가격인데 셀카가요. 또 영업사원 나오셨습니다. 셀카가 정말 깜짝 놀라게 DSLR 화질에 자동 포잡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제 중국 친구가 계속 SNS에 사진 업로드하는데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더니 나도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를 꼭 사고 싶더라고요. 제품명이 뭐라고요? 화웨이 이거 아너 매직 스마트폰 그래서 얼마입니까? 얼마라고요? 얼마 안 할 거예요. 아마. 자,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눈빛이 반짝거리셨을 것 같은데 화웨이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좀 프리미엄 이미지라는 걸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갔는데 자, 모토로라 또 노키아 등에서 근무하던 디자이너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는가 하면 또 포르쉐와 합작해서 포르쉐 리미티드 에디션도 선보이는 등 디자인적으로 많은 실험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의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된 것 같다는 판단에서 이제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이 뭔가 트렌디하고 미엔즈,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조금 더 트렌디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졌는데 때문에 스마트폰 역시 자기를 나타내는 개성 중의 일환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조금 더 치중해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중국의 디자인 산업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제품으로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조금 살펴봤는데 또 중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제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DJI 하면 이게 따장 그룹이 맞나요? 맞아요. 네, 따장 그룹의 드론이 또 디자인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고 싶은 드론을 꼽으라고 하면 DJI의 드론을 꼽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것이 바로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요. 초창기 DJI 드론은 이 뼈대만 항상한 장난감 헬기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세계 드론 이용자들의 탄성을 절로 자아내는 아주 매끈하고 멋진 디자인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초창기 드론은 군사용 헬리콥터 같았다고 하네요. 맞아요. 이게 드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계에 관심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조작도 조금 복잡해 보이고 막 기계가 좀 복잡해서 다가가기 어려울 텐데 네. DJI의 디자인을 보면은 좀 동글동글하니 좀 귀엽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제 사용법도 뭐 정말로는 복잡할지라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네.